홍장훈 전 차장님, 이제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은 피청구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1항입니다. 그 증인은 육사 43기로 졸업하고 임관해서 1992년경 대의로 전역하셨죠. 네. 그리고 1992년경부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근무하셨죠. 예. 증인은 국정원에서 약 32년 동안 근무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 12월에 일단 퇴직을 한번 해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 15일 재임용될 때까지 퇴직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약 30년 정도 약 근무했다고 하는 것이 30년 맞을 것 정도 같습니다. 근무하셨죠. 예. 네, 이항입니다. 그 증인은 여인영이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방첩사와 국정원이 협업할 일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셨죠. 네. 여인영이 육사 48기였기 때문에 증인에게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네. 그 증인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육사 43기 동기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2024년 12월 11일 검찰 조사 그리고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까? 네. 그 추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1일자 검찰 진술조서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서명 날인하셨죠. 그렇습니다. 5항입니다. 그 비아폰은 통화와 문자만 할 수 있는 휴대전화로 비아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끼리만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피청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대통령님으로 표시가 되죠.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피청구인과 비아폰으로 총 4번 정도 통화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피청구인과 2번 통화하셨죠. 네. 그 증인과 피청구인의 통화 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증인과 피청구인의 통화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네. 다음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저녁 8시경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아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셨죠. 네. 그 보좌관으로부터 피청구인이 비아폰으로 전화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12월 3일 오후 8시 22분경에 피청구인에게 다시 전화를 거셨죠. 네.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별일 없냐라고 말하면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듣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죠. 네. 증인은 곧바로 증인의 집무실로 복귀하셨죠. 네. 그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에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발표가 있었죠. 네. 증인은 이때 비상계엄 사실을 처음 아셨던 건가요? 네. 증인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거셨죠. 네. 그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일단은 직무실에 있는 TV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국정원은 비상계엄이 발표된다는 것도 그랬지만 어떠한 사항으로 비상계엄이 발령된다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으로 혹시 군에서는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말을 통보했고 김선호 차관도 나도 지금 빨리 사무실로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후 증인은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거셨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건가요? 네. 그 여인영 사령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1분 후인 10시 46분경에 다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었죠. 네. 그
증인과 피청구인 여인영 사령관의 통화 내역 정리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는 이제 대통령, 여인영 사령관, 증인 사이의 통화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피청구인 여인영과 통화한 내역을 정리하면 이 표의 내용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 12월 3일 22시 46분경에 여인영 사령관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12시 46분이라고 하면 국방차관과 통화한 다음에 전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엄령 발표 이후에 국방차관한테 얘기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상황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연영 사령관은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 뭐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서 그런지 추가적인 부분으로 대화하려는 어떤 느낌이 없어서 방첩사까지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 라는 궁금증을 좀 가진 상태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증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전화를 하셨죠. 네. 근데 국정원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서실장을 통해 메모를 남기시고 국정원 제2, 3차장에게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상황을 알리셨죠. 당시에 국정원장께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에 가셨던 부분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원장님과 통화 또는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정원장 공관으로 이동하셨죠. 당시 약간의 버그가 있었는데 보좌관들이 아마 원장님께서 관저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아마 주무시고 계셔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깨워드리지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듣기도 해서 제가 직접 그 국정원 경내에 있는 원장님 관저로 직접 보고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그 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당시의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자, 즉 목적어를 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뭔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누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한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